안녕하세요. 아들을 낳을 당시 서럽기 짝이 없던 일을 겪은 여자입니다. 임신 기간과 출산할 때 겪은 서름은 평생을 간다고들 하죠. 아이를 낳아보기 전엔 아무리 서러웠다고 한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란 희미해지는 법인데 설마 정말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막상 그 서름을 그 당시에 겪어보니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긴커녕 앙금으로까지 남더라고요. 제 사연은 바로 아마 평생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당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방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 함께 일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사과 농장을 운영하던 시부모님이 도움을 요청해 결혼과 동시에 남편과 시부모님의 농장 일을 돕게 됐죠. 우리 성룡이야 그렇다 치지만 새색 씨가 시부모랑 같이 이런 과수원 일 하기로 결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고맙다 새아가. 시부모님은 당시 사과 농장을 운영하며 힘이 많이 붙이신 상태였어요. 남편의 동생인 신우인 서울로 상경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의 형인 시숙은 같은 지역 군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데다 원체 몸이 약해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을 잘 못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같은 지역에 살며 이직도 어렵지 않았던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거죠. 조금 고되긴 했지만 시부모님도 잘해주시고 일도 재미있어 사과 농장 일은 꽤 할만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해나가며 느낀 건 시어머니가 삼남매 중 유독 시숙을 편애했다는 거예요. 차별이라기보단 장남인 시숙을 조금 더 애지중지하고 애틋해하는 느낌이랄까요? 얘 상여가 오늘 한팔 한다. 너 그냥 군청에 말하고 오늘 출근 안 하면 안 되겠냐? 너 감기 들었다가 잘못돼서 독감으로 커지거나 큰 병이라도 얻으면 어떡하니? 상여가 평소에 일하느라 힘든 애가 왜 집에 와서까지 힘을 쓰려고 들어? 예, 성룡아. 네 형 지금 제사상 차릴상 피겠다고 낑낑대는 거 안 보이니? 하던 거 멈추고 와서 형부터 거들어. 형이 뭘 하고 있으면 동생인 네가 제깍제깍 달려와서 도와야지. 시모는 시숙을 지나치게 염려하며 사소한 일로 일을 쉬는 게 좋겠다는 전화를 하기도 했고 시숙이 조금이라도 고생하는 것 같으면 남편과 신우에게 큰 소리를 치곤 했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던 일은 저희 지역의 한 마을에 큰 홍수가 났던 때 일이었습니다. 그런 자연재해가 생기면 비상사태에 돌입해 대부분의 해당 지역 공무원들도 많이 투입이 됐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시숙이 일하느라 연락이 되지 않자 구청에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당신들 우리 장남 잘못되기라도 하면 책임질 거야? 그 동네 산사태까지 나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기까지 했다며?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보세요 선생님.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발 우리 상혁이 좀 빼줘요. 나 우리 장남 없으면 못 살아. 세상에 다 커서 장가까지 보낸 아들의 직장에까지 전화를 걸어 그런 행동을 하는 시모를 보고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들어보니 그런 일이 잦진 않아도 처음 있는 일 또한 아니었더라고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그만 좀 하라고 뜯어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보는 우리도 그렇게 기겁을 했는데 당사자인 시숙은 오죽했겠습니까? 나중에 시숙은 시모를 찾아와 짜증과 신경질을 있는 대로 냈죠. 어머니,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대체 군청에 전화 몇 통이나 하신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어머니한테 와서 이런 짜증을 내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저 군청에서 마마보이로 소문이 자자해요. 저 좀 제발 그만 웃음거리로 만드시라고요. 정말 창피해 죽겠다고요. 5살 어린애도 아니고 왜 시숙을 그렇게 싸고 도는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모도 나름의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 형이 태어났을 때부터 어린 시절 내내 좀 많이 아팠어. 나중에 학교 들어가고 나선 많이 건강해지긴 했는데 그때 형 때문에 매일 노심초사했던 마음이 어머니 가슴속에 깊게 자리 잡은 모양이더라. 어머니께서 매일 형 보고 우셨던 때가 기억나서 나도 제인이도 그런 어머니 마음 이해해. 형도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아니까 차마 매번 크게 화도 못 내고 어쩌다 한 번씩만 못 참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시모는 항상
시숙과 1살 터울이었던 남편에게 너는 네 형을 지켜줘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남편은 몸이 약하고 또래들에게 괴롭힘도 당했던 시숙을 많이 보살피고 챙겼다고 해요. 성룡이 너, 엄마가 항상 형 지켜보고 지켜주라고 했지? 넌 동생이 돼서 형 안 지키고 뭐 했어? 너희 형 몸 약한 거 알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숙이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시모는 남편을 혼냈다고 합니다. 남편은 시모가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시숙의 일을 하면 보이는 게 없었다는 걸 알기에 서운해도 참았다고 했죠. 시모는 평소엔 남편과 신우에게 좋은 엄마였지만 시숙의 일만 끼어들면 두 사람은 뒷전이 됐던 거예요. 형은 자기 잘못도 아니면서 나랑 제인이한테 미안해하면서 컸어. 그래서인지 뭐든 좋은 게 생기면 나랑 동생한테 나눠주려고 노력했지. 난 어머니 때문도 있었지만 그런 형이 정말 좋아서 형의 호위무사 노릇을 자처했던 거야. 형은 어렸을 때부터 아파서인지 키도 작고 마르고 약하잖아. 반면에 난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그래서 형을 지켜주는 일이 더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 물론 가끔 넘어지는 형을 급하게 잡아주다가 내가 대신 다치기도 하고 형 괴롭히려던 다른 형들한테 덤볐다가 흠신 당한 적도 있었어. 그래도 우린 형제니까 하나도 억울하지 않더라고. 그래도 내심 어머니께 당신이나 아가씨나 서운해할 때도 있었을 텐데 삼남매가 굉장히 사이좋게 잘 자랐네. 부모님한테 반항도 한번 안 하고. 물론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랬긴 했는데 아버지가 우리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셨어. 가끔 어머니가 형 일로 우리한테 너무 뭐라고 하면 막아서서 어머니한테 크게 화도 많이 내주셨고 나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 정말 존경해. 남편의 말처럼 시아버진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자식들 모두에게 공명정대하려고 항상 노력하셨고 가끔은 시숙에게만 너무 극성인 시모를 타이르며 집안의 중심을 잡으셨죠. 또한 시아버진 며느리인 저도 많이 예뻐하셨어요. 또한 시숙도 시누이도 제게 잘해줬기에 저는 결혼 초엔 결혼 생활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제 손윗동서, 그러니까 형님에 의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1년 먼저 시숙과 결혼했던 형님은 조금 겪어보니 여우 중에서도 아주 상여우더군요. 결혼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던 형님은 시도 때도 없이 시댁에 찾아와 시부모님께 아양을 떨어댔어요. 코맹맹이 소리가 아니면 목소리를 못 내는 건지 거의 지독한 코감기에 걸린 사람 목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아버님, 아버님의 영원한 재롱둥이 큰며느리 왔어요. 어머, 아버님, 코털이 많이 자라셨네요. 코털? 아이고 민망해라. 나이가 드니 몸이 자꾸 지저분해져. 에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뭐가 지저분해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멋있지만 나이 들수록 그런 건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거 아시죠? 여기 누워보세요. 제가 콧털 정리해드릴게요. 어머, 어머님, 발톱 좀 자르셔야겠다. 발톱 긴 채로 오래 서서 일하시면 발가락 아파요. 나야 뭐 네 시애비랑 성룡이 내외에 비해 많이 일하는 것도 아닌데 괜찮다. 이따 일 다 끝나고 자르면 돼. 에이, 조금 일하나 오래 일하나 발 아픈 거 매한가지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이리 와보세요, 어머님. 제가 발도 깔끔하게 깎아드리고 매니큐어도 예쁘게 발라드릴게요. 어머님 아직 한창 꽃다운 나이시잖아요. 안 보이는 곳도 예쁘게 꾸미고 다니셔야죠. 어머, 얘 좀 봐. 얘, 다 늙어서 내가 어디가 예뻐. 제 눈엔 완전 방금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 같으신데요? 역시 어머님 진가를 알아봐 주는 건 이 큰며느리밖에 없죠? 우리 동서는 좀 곰이잖아요. 그건 네 말이 맞다. 맞아. 얘 둘째야. 난 이 형님이랑 발톱 자르고 매니큐어 좀 바르고 나갈 테니까 너 먼저 나가서 일하고 있어라. 저는 그런 형님과 달리 앞서 말했듯 좀 무뚝뚝하고 곰 같은 타입이었어요. 그런 저이다 보니 형님의 행동은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살갑다지만 시아버지의 콧털까지 정리해주는 아부는 저로선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유, 얘 둘째야. 넌 네 형님 반만이라도 좀 살가워 볼 수 없겠니?
매일같이 붙어서 일하는 며느리가 왜 하필 큰애가 아니고 너란 말이야. 당신 며느리들끼리 왜 차별을 해? 물론 큰애가 상냥하고 살갑긴 하지만 그건 그냥 사람 성격이 다른 거지. 농사일 하는데 애교 떨고 수다 떠는 일이 뭐가 필요해? 우리 작은 며느리가 얼마나 기특해. 일하면서 쓸데없는 잡담 안 하고 묵묵히 최소 두세 사람 몫은 거뜬히 하잖아. 그러면서 생색도 한번 안 내고. 그런 작은 애 덕분에 당신이 종종 놀러오는 큰애랑 농땡이도 피우고 수다도 떨고 할 수 있는 거야. 시아버진 자식들에게 그러했듯 며느리들도 전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반면 가뜩이나 시숙발악이었던 시모는 그런 능글맞고 살가운 형님에게 홀라당 넘어간 상태였죠. 그 와중에 저와 자주 붙어 있다 보니 시모는 형님과 제가 자꾸 비교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시모는 점점 저와 형님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좀 기분 나빴습니다. 제가 좀 무뚝뚝하다고 일을 설렁설렁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저런 핀잔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의 그 비교는 바로 은근한 형님의 이간질에서부터 나온 거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옆에서 좀 지켜봤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서가 다른 여자들에 비해 너무 무뚝뚝한 것 같아요. 솔직히 시부모님한테 살갑게 먼저 다가서 가는 것도 며느리의 도리 중 하나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 동선 어머님 아버님을 좀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목석처럼 뻣뻣하죠. 아버님은 너무 착하셔서 아니라고 동설 계속 감싸시는데 어머님이라도 집안의 기강을 좀 바로 잡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형님, 다 들려요. 이제 보니까 그동안 형님이 어머님 아버님께 계속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 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형님하고 절 비교하셨던 거군요. 들렸어? 동서, 솔직히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갚는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 그만큼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 어머님이 동서한테 많은 거 바라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께 부리는 작은 아양,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숙이는 태도, 그런 거 바라시는 거 아니야.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왜 괜히 어머님이 매번 아버님께 싫은 소리 들으시게 만들어? 내가 그동안 뒤에서 동서 답답해하는 어머님을 위로해드리기만 했는데 아무래도 동선 손윗 사람이 내 가르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참에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말도 어쩜 저렇게 똑 부러지게 할까. 맞다, 맞아. 내 마음이 바로 그거야. 얘 둘째야. 하나부터 열까지 들어보면 큰애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뭘 발끈하니? 역시 큰애가 맏며느리라서 집안의 기강도 잡고 할 줄 아는 거야. 역시 큰며느리밖에 없죠, 어머님? 이래서 장남하고 맏며느린 하늘이 낸다고 하는 건가 봐요. 제가 장남인 남편한테 누가 안 되려고 좋은 맏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님 마음도 더 헤아리게 되는 거 있죠? 역시 우리 상혁인 여자 보는 눈도 탁월했어. 에휴, 그런 너에 비해 작은 앤 대체 왜 저런다니? 어머님, 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대놓고 그런 말 듣는 거 정말 기분 나빠요. 차라리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부부만 콕 집어서 혼을 내주세요. 형님을 더 예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가 못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 어머님 아버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말주변이 없는 것뿐이라고요. 그래도 어머님이 자꾸 형님하고 저 비교하셔서 저도 나름대로 어머님께 살갑게 굴려고 노력해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꼭 엎드려 절받기 받는 것 같다고 한숨 쉬셨잖아요. 이미 어머님 마음엔 제가 뭘 하든 안 차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학창시절 편먹고 친구 소외시키는 어린애들도 아니고 제가 결혼까지 해서 편 가르는 일에 속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 제게 이간질하는 일을 들킨 후 형님은 아예 대놓고 시부모님께 저에 대한 험담이나 이간질을 해대더군요. 시아버진 형님을 나무라셨지만 시모는 완전히 형님 편이 되어 갈수록 저를 완전 못마땅해 하기에 이르렀어요. 얘 둘째야, 너 당장 나한테 통장 내역 좀 내놔봐라. 네? 갑자기 그건 왜요? 큰애가 다 들었다더라. 너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친정에다가 퍼다 주고 있었다며? 너 임플란트 하나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멋대로 우리 아들 몰래 네 친정엄마한테 해주려고 해? 큰애가 들어보니까 평소에도 친정에 돈 퍼다 주는 것 같았다던데 내가 이참에 네 통장 내역 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기가 막혔습니다. 시모의 말을 들어보니 조금 전 저와 친정엄마의 통화 내용을 형님이 훔쳐듣고 시모에게 일렀나 보더라고요. 당시 친정엄만 이가 많이 상해서 발치한 이도 많았건만 워낙 형편이 어려웠던지라 임플란트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제가 따로 모아둔 돈에 남편의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엄마에게 임플란트를 해드리기로 남편과 충분히 상의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없는 말까지 보태 형님이 또 시모에게 이간질을 해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농장 일을 끝내고 들어오던 남편이 모든 대화 내용을 듣게 됐죠. 얘 성룡아, 너 마침 잘 왔다. 둘째 제가 그동안 너 몰래 네 처가에 다 들었어요. 어머니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세요? 집사람이 여태 두 분께 사다 드린 선물이며 받은 돈보다 열심히 한 농사일이 얼만데 제가 처가에 좀 잘하면 안 돼요? 그거 이미 저랑 다 상의된 내용이고 저희 집사람 저 모르겐 처가든 사적으로든 돈 10,000원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왜 자꾸 제 안사람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세요? 그리고 형수님, 저희 아내한테 무슨 앙금이 있어서 자꾸 제 집사람을 험담하세요? 험담은요. 그냥 전 들은 대로 말한 것뿐인데 오해가 있었나 보죠 뭐. 그리고 제가 괜히 그러나요? 전 정말 집안을 위해서 동서가 좀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에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뿐이에요. 솔직히 뭐 제가 없는 말을 괜히 하겠어요? 아버님도 매번 제 말 제대로 안 믿고 동서 편만 드시고 저희 남편도 동서 편만 들면서 저한테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그러고 아가씨 시댁 오면 항상 동서 옆에만 붙어 있고 이 집에서 제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은 어머님뿐이에요. 그래, 성룡이 너 네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네 형수를 우리가 얼마나 예뻐하는데 네 형수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랑 네 처를 이간질하겠니? 다 집안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흥, 이제 결혼하더니 지 엄마고 뭐고 처만 챙기겠다 이거지? 아이고, 서운하다 서운해. 남편은 시모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안 그래도 시모와 형님이 편먹고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던 통에 남편도 두 사람에게 자주 화를 냈었어요. 그러다 그날은 정말 뻥 터졌던 거죠. 하지만 시모와 형님은 더 억울해하기만 했고 이후에도 계속된 형님의 이간질과 시모의 차별 때문에 남편과 시모의 사이까지 계속 멀어져 갔어요. 큰애야, 난 며느리 너희들을 똑같이 진심으로 예뻐하고 아껴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 엄한 일로 괜히 작은 애 계속 헐뜯고 다니지 좀 말거라. 설사 네 말대로 작은 애한테 허물이 있다 치자. 그럼 그걸 뒤에서 험담을 해댈 게 아니라 맏며느리로서 오히려 감싸줄 줄 알아야지. 손윗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커야 하는 법이야. 아버님은 왜 맨날 제 말은 안 믿고 동서만 감싸세요? 저 진짜 서운해요. 제가 평소에 얼마나 아버님께 잘하는데요. 그래서 나도 네가 예쁘다. 하지만 둘째 또한 난 너무 예쁘고 둘째가 우리한테 아기가 있거나 자기 친정만 이기적으로 챙기는 애라고도 생각하지 않어. 그러니까 서로 반목하는 걸 멈추고 제발 사이좋게들 좀 지내려무나. 그러려면 큰애 네가 많이 편해야 돼. 당신 제발 재수 씨한테 그러지 좀 마. 내가 재수 씨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화를 냈어. 이젠 재수 씨랑 성영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미안해서 미치겠어. 시아버지와 시숙은 제게 미안해하며 시모에게뿐 아니라 형님에게도 자주 화를 내고 타일렀습니다. 형님과 시모에게 화도 내고 반박도 했었지만 사실 전 그런 말 하는 것 자체를 시간 낭비이자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 말주변도 없고 말하는 것 자체에 큰 소질이 없어요. 그 와중에 남편과 시아버지, 시숙과 가끔은 서울에서 내려온 시누이까지 저 대신 화를 내주니 그나마 위안이 되더라고요. 아, 형님, 지금 일부러 발거신 거예요? 아니, 미안. 동서가 지나가는지 몰랐네. 아, 동서, 지금 뭐야? 내 발 밟은 거야?
벌레가 지나가는 것 같아서 놀라서 그만. 죄송해요. 저도 실수요. 유치하게도 형님은 다른 가족들이 제 편을 들어준 날이면 시샘에 차서 제게 발이라도 걸려고 애를 쓰더군요. 그 유치한 짓거리에 전 콧방귀를 뀌며 고스란히 돌려주곤 했죠. 좀 오래 겪어보니 형님이 왜 그렇게 저를 이간질해댔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 형님은 특기인 엄청난 아부로 시아버지와 시모에게서 원하는 것도 잔뜩 얻고 예쁨을 독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등장하자 시부모님이 예쁨을 나눠 갖기도 싫고 자신에게 온전히 올 이득이 저에게 나눠지는 것 같으니 저를 시샘하고 견제했던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모는 구워 삶았는데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 저에게 심술을 더 부려댄 거예요. 어머님, 아시죠? 동서가 곰처럼 보여도 속은 완전히 여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제 말을 안 듣고 동서 편만 드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 어머님만큼은 제 편이 돼주셔야 돼요. 아셨죠? 당연하지. 어쩜 둘째째 나한테든 너한테든 고분고분할 줄을 모른다니. 네가 둘째 쟤한테 기가 눌리면 우리 상혁이 기도 안 서는 거야. 이 시애미 믿고 넌 절대 기죽지 말어. 형님도 형님이지만 그런 형님과 편을 먹고 갈수록 저를 못마땅해 하던 시모를 보러 시댁에 가기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농장 일을 하러 가야 했기에 한운 수 없이 그런 시모와 형님을 계속 마주쳐야 했죠. 마음 같아서 농장 일도 하기 싫었는데 항상 제게 미안해하며 제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던 시아버지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시모가 점점 힘들다며 농장 일을 소홀히 하던 통에 대부분의 일은 시아버지가 도맡고 계셨거든요. 때문에 저와 남편이 거들지 않으면 일손도 구하기 힘든 그 농장 일을 시아버지가 거의 독박으로 하셔야 했던 거죠. 때문에 저는 시간이 흐르며 최대한 형님과 시모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어요. 어머님, 저 옆 광역시에 있는 고급 산후조리원 좀 예약해 주시면 안 돼요? 산후조리원? 네, 제 뱃속에 애가 집안의 첫 손주인데 제가 몸조리 잘 못해서 장손을 잘못 돌보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거기가 몇백이나 되는 비싼 곳이긴 한데 제가 아니라 어머님 첫 손주를 위해서요. 네? 아유, 그래, 그래. 귀한 장손 낳을 건데 당연히 우리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얼마가 됐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라. 네 시애비한테 내가 얘기 잘하마.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 형님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출산 전 형님은 온갖 콧소리를 다 내며 시모에게 굉장히 비싼 산후조리원을 예약해달라고 조르더라고요. 형님의 친정 또한 제 친정처럼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장손이란 얘기에 시모는 해벌쭉하며 냉큼 알았다고 대답했죠.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를 가진 며느리의 부탁을 시아버지 또한 거절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형님은 출산 후 정말 비싼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했어요. 아버님, 저 애 낳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애 낳고 집에서 육아만 하려니까 산후 우울증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자꾸 술 생각만 나고 애 안고 있으면 눈물만 주룩주룩 흘러요. 엄마인 제가 정신이 건강해야 아버님 손주도 제가 잘 키울 수 있을 건데요. 출산 전에도 맏며느리거리며 자부심이 강했던 형님은 아들을 낳자 그 유세가 대단하더군요. 형님은 그 기세를 몰아 시조카가 돌이 지났던 어느 날엔 시아버지께 애교를 부리며 카페를 차려달라는 요구까지 했죠. 그래? 이걸 어쩌나. 어떻게 내가 며칠 여행이라도 보내줄까? 아니면 상혁이 그놈한테 너한테 더 잘하라고 야단을 쳐주랴? 아니요. 남편은 저한테 충분히 잘하고 있고요. 여행이야 갔을 때만 잠깐 기분 좋지. 돌아오면 또 똑같아질 것 같아요. 그냥 저 카페 하나만 차려주시면 안 돼요? 카페 운영할 땐 애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일찌감치 문 닫고 다시 애 데리러 가면 되잖아요. 도시에선 다들 그렇게 맞벌이 한대요. 저 건강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아버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래? 알겠다. 네가 너무 힘들다는데 시애비로서 도와줘야지. 대신 기왕 시작하는 거 꼭 열심히 해야 한다.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
아싸, 진짜죠? 제가 얼른 알아보고 견적서 뽑아올게요. 우리 아버님 짱! 솔직히 시아버지가 형님이 이득을 노리고 애교 부리던 걸 모르셨겠습니까? 그저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형님을 도와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제겐 차라리 다행이었던 게 카페를 시작하며 형님이 전보다 시댁에 덜 자주 오게 된 거예요. 여전히 시모가 불편하긴 했지만 형님이라도 덜 보니까 좀 살 것 같더군요. 그 덕분인지 얼마 뒤 제 뱃속엔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아이가 들어서 주더라고요. 어머님, 원래 애들은 어릴수록 예쁜 법인데 동서가 애 낳는다고 저희 애 덜 예뻐해 주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불쌍한 우리 아들 장손으로서 예쁨을 누려보기도 전에 사촌 동생한테 예쁨 다 뺏기게 생겼네요. 나중에 커서 집안의 중요한 행사는 장손인 우리 아들이 다 떠맡을 텐데. 얘는 당연히 둘째 내가 아이 낳아도 장손이 제일 예쁘고 우선이지. 정말요? 진짜시죠? 그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게다가 예쁜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는 둘째 애보다 살갑고 예쁜 이 아이가 당연히 더 예쁘지 않겠니? 우리 상혁이 닮아서 우리 장손도 몸 약하게 태어날까봐 걱정했는데 아주 건강하게 낳아줘서 내가 큰애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두고 더 예뻐하네 덜 예뻐하네 하는 거 어른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두 분 다? 그런 말 하실 거면 저 안 듣는 데서 해주세요. 전 어머님하고 형님이 제 험담하는 거 듣기 싫어서 일부러 피해 다니는데 왜 자꾸 저 있는 데 찾아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세요? 혹시 두 분 다 사실 저 엄청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관심 받고 싶어서 계속 저 따라다니면서 그러시는 거 아니냐고요. 진짜 싫으면 무시하면 될 걸. 자꾸 두 사람 이러시는 거 너무 유치해요. 소외시키는 애 괴롭히려는 못된 애들 행동 같다고요. 저 어차피 이제 조심해야 돼서 농장일 도로 한동안 안 올 거거든요. 혹시 저희 집까지 따라와서 그런 말씀 계속 하실 건 아니죠? 우리 둘째 말 한 번 잘한다. 당신 부끄러운 줄 좀 알아. 그 착한 둘째가 오죽했으면 당신한테 저런 말까지 하겠어? 그리고 큰애 너, 앞으로 애들 앞에서 그런 발언 절대 하지 말거라. 누굴 더 예뻐하네 아니네 하는 말 애들도 다 알아들어. 자연스레 애들도 어른들 관심 의식하면서 자라게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다 이르는데 왜 자꾸 어린애처럼 구니? 제발 맏며느리면 맏며느리답게 채통 좀 지켜라. 어? 내가 네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줬잖니. 그럼 날 봐서라도 너도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희 애를 견제하려 드는 두 사람의 말에 정말 이골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쯤 공평함을 유지하려던 시아버지 또한 화가 쌓일 대로 쌓이셨는지 형님을 자꾸 꾸짖기도 하셨죠. 저는 태교를 위해 시아버지와 남편과 상의 후 출산 전까지 나의 사과 농장 일을 쉬었어요. 그렇게 집에만 있으며 태교라니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아가, 많이 힘들었지? 장하다, 장해. 이 시애비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전 그렇게 마음 편하게 태교를 한 후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아들을 안아본 남편은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제게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시아버지와 시숙, 그리고 퇴근 후 급하게 서울에서 달려와준 시누이와 제 동생까지 제 손을 잡고 고생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물론 그날 내내 시모와 형님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출산한 당일 내내 제 옆에 있어주셨던 부모님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며 간곡히 말씀하시곤 말이죠. 여보, 정말 나 없이 괜찮겠어? 괜찮아. 아무리 요즘 인부분을 구하긴 했다지만 그래도 농장에 당신이 있고 없건 아버님께 하늘과 땅 차이잖아. 어차피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몇 시간 정도야 나 혼자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어. 알았어. 나 오전 일과만 마치고 또 금세 달려올게. 푹 쉬고 있어. 알았지? 제가 출산한 다음 날 과수원 일을 거들어 했던 남편은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을 잔 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새벽같이 시댁으로 출발한 후 30분 정도 지난 시간에
누군가 병실로 들어오더군요. 푹 쉬었냐? 하루 정도 쉬었으면 이제 살만하지? 그건 바로 전날 찾아오긴커녕 수고했다는 전화 한 통 없었던 시모였어요. 이 새벽부터 시모가 왜 왔나 싶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이어진 시모의 행동에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새벽부터 저보러 어머님 혼자 오신 거예요? 그럼 너 하나 보러 오는데 네 시애비까지 데리고 행차했어야 했냐? 됐고, 너 얼른 일어나라. 지금 농장일이 너무 바빠. 잠깐 외출해서 농장일 좀 돕고 여기 다시 와. 네? 지금 어제 애 낳은 저한테 일을 하라고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럼 난 셋이나 낳은 애 고작 하나 낳는 게 뭐 대수라고. 내가 여기까지 문병을 왔겠니? 집안 장손이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얼른 일어나. 자, 신발 신고 옷은 대충 위에 이거 걸치고. 시모는 대뜸 제게 일을 하러 가자며 환자복을 입은 절 침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더라고요. 당황한 전 우선 침대에서 꾹 버티며 화를 냈어요. 가긴 어딜 가요? 저 어제 애 낳은 산모예요. 어머님, 진짜 제정신이세요? 대체 왜 이러세요? 뭐? 제정신? 이게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집안의 기강이 와르르 무너졌구만. 그러니까 평소 네가 나랑 네 형님을 무서워도 안 하고 건방지게 굴었지. 야, 나 때는 병원이 뭐야. 애 셋 다 집에서 낳았어. 애들 낳고 난 그날 바로 일도 했어. 그래도 이렇게 멀쩡한데 넌 병원에서 관리 잘 받고 하루나 쉬었잖아. 그럼 된 거지 어디서 일 안 하려고 꾀를 부려. 너 태교한답시고 몇 달 동안 가수원 안 나와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제 내 애도 낳았겠다. 왜 일을 못해? 잔말 말고 얼른 나와. 이거 나요 좀. 그렇게 애 낳는 게 별거 아니면 형님은 왜 고급 산후조리원까지 예약해 주셨어요? 게다가 형님한테 그 비싼 조리원 예약해주고 저한테는 입 싹 닫으셨잖아요. 그래도 전 아무것도 안 바라고 아버님도 바빠 보이셔서 조리원에 조짜도 안 꺼냈었어요. 남편이 알아서 산후조리원 예약해줘서 우리 돈으로 몸조리도 다 할 건데 뭘 보태주긴커녕 갑자기 일을 하라는 게 말이 돼요?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제가 어머님 집 하인이에요? 몸종이에요? 어머님 아들의 아들을 낳은 저한테 대체 왜 이러세요? 이제 어머님을 보면 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에요. 큰앤 집안 장손을 낳았잖아. 그리고 걘 원체 몸도 여리여리하니까 걱정이었지만 넌 네 남편처럼 떡대도 크고 건강한 애가 뭔 엄살이야? 여기 병원에서든 나중에 산후조리원을 가든 애만 푹 쉬게 하고 넌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일 도우면 되지. 가뜩이나 꼴 보기 싫은 네가 임신 핑계로 농장에도 안 오니 얼마나 얄미웠는지 알아? 이제 애도 낳은 마당에 일 못한다고 핑계댈 것도 없으니까 얼른 가자, 얼른. 시모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저를 마구 끌어댔어요. 저는 기겁을 하곤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히 상황을 설명하곤 호출을 했죠. 뭐? 어머니가 당신을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이 아침에 집에 안 계시고 거기 가 계시단 말이야?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이제 막 시댁에 거의 다 도착했다던 남편은 곧장 차를 돌려 달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도끼 눈을 뜨며 그냥 순순히 갈 것이지 그걸 또 이루고 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불렀음에도 시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를 끌고 가려고 하더군요. 다행히 남편은 최소 차가 막히지 않을 때도 30분이 걸리던 그 거리를 무려 15분 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곤 시모를 보자마자 입을 떡 벌리며 힘으로 시모를 저에게서 떼어놓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가뜩이나 결혼하고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이 사람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왜 애 낳고 아직 몸도 회복 안 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시냐고요? 내가 괜히 그래? 농장이 바쁘잖아. 인부들 충분한데 왜 자꾸 억질 쓰세요? 그리고 설사 진짜 이 손이 필요하면 차라리 그렇게 어머니 좋아하는 형수님을 부르시던가요. 네 형수는 일하잖아, 카페. 그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고 폼 잡으려고 시작한 카페요. 그리고 그깟 카페 문 여는 게 애 낳는 일보다 중요해요? 안 되겠어요. 저 아버지 위해서 그동안 계속 농장일 도왔는데요.
어머니 때문에라도 이제 그만둬야겠어요. 저뿐 아니라 집사람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애 낳은 지 하루밖에 안 된 며느리한테 사과 농장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같은 여자끼리요. 전 정말 어머니한테 자식으로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얼른 여기서 나가세요. 다른 산모분들도 지금 휴식 방해받은 거 안 보이세요? 병원 보안요원 불러서 쫓겨나 보실래요? 남편의 말에 그제야 시모는 주위를 둘러보더군요. 우리의 신랑이 때문에 병실한 산모들은 정말로 잠이 다 깨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뒤늦게 달려온 간호사들도 병실 문 앞에서 금방이라도 시모에게 달려들 태세로 우릴 지켜보고 있었죠. 세상에 아무리 악독한 시어머니가 많다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 집 며느리 너무 불쌍하다. 와,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그제야 시모는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결국 시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못 이기곤 도망치듯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아, 맞다. 이거 네 시애비가 주라더라. 어제 네가 너무 정신없어 보여서 못 주고 왔다고. 흥, 뭐 예쁘다고 이런 걸 주라고 하는지 원. 농장 일은 나 몰라 하는 너 같은 애한테. 그래, 어디 팔자 늘어지게 한번 쉬어봐라. 이런 말과 함께 제게 1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남기고 말이죠. 말을 들어보니 그건 시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돈인지라 시모에겐 하나도 고맙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정리된 후 남편은 제게 100배 사죄를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미안해. 아무리 어머니가 형수님이랑 편먹고 당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한들 이런 무서운 짓을 하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괜찮아. 어머님은 내가 태교한다고 가수언니를 못 도운 게 그렇게 안 잊고 오셨나 봐. 아무리 처음엔 형님이 이간질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지만 내가 그렇게 미우실까? 여보, 나도 당신처럼 아버님 생각해서 그동안 가수원 그만둘 생각 안 하고 시댁에도 계속 갔던 거야. 근데 나 이젠 진짜 어머님 보기 싫어. 형님도 어머님도 안 보고 살고 싶어. 난 참을 만큼 참았고 할 만큼 했어. 당연하지. 당신 정말 최선을 다해줬어. 내가 당장 아버지께 전화해서 말씀드릴게. 어머니 때문에라도 우리 더는 사과 농장 일 못 돕는다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정말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곤 남편이 왜 아직 안 오는지 궁금해하던 시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더라고요. 뭐? 네 엄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어쩐지 아침부터 둘째 만나러 간다고 할 때부터 수상하더라니. 이럴 게 아니라 둘째 좀 바꿔봐라. 얘 둘째야, 너 괜찮니? 많이 놀랐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옆에 내가 점점 마탱이가 가더니만 이젠 사람 같지도 않은 짓을 저질렀구나. 애 셋 낳고 바로 일을 하긴 자기도 몇 주씩 방에만 들어누워서 쉬었으면서 내 그 옆에 내 집에 오면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마. 정말 미안하다 둘째야. 그리고 너희들 둘 다 화선 일에 신경 쓸 거 없어. 성용이한테 일도로 안 와도 되니까 네 옆에만 꼭 붙어 있으라고 해라. 내 다시 연락할 테니까 둘째 넌 푹 쉬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어.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하구나. 시아버진 상상도 못할 시모 행동에 기함을 하며 제게 연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후 남편은 정말로 일을 도우러 가지도 않고 쭉 제 곁을 지켰어요. 가끔 집에만 왔다 갔다 하며 제가 퇴원 후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마칠 때까지 말이죠. 그렇게 산후조리원을 퇴소하며 저는 잊지 못할 출산 과정을 모두 마쳤답니다. 당신 당장 둘째한테 고개 숙여 사과해. 미안하다 얘야. 그땐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 2번 다시 안 그러마. 제가 집에 돌아와 몸조리를 시작한 지 며칠 뒤 저희 집엔 크나큰 태풍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아직 조심해야 하는 절 오라가라 하게 할 수 없다며 시아버진 시모를 끌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시숙과 형님까지 저희 집으로 모두 불러서 함께 말이죠. 시아버진 저희 집에 오자마자 못 본 새 귀가 잔뜩 죽어있던 시모를 다시 한번 사과시키더군요.
시모는 난생 처음 덜덜 떨기까지 하며 제게 고개 숙여 정말 사과를 하더라고요. 당신 여기서 맹세해. 2번 다시 둘째한테 함부로 안 굴겠다고. 둘째야, 내가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짓 또 저지르면, 아니, 둘째 너한테 한 번만 찍소리라도 하면 아예 집에서 내쫓을 거라고 단단히 경고해 놨다. 어른이 돼서 어떻게 그런 상스러운 짓거리를 할 수 있냐고. 내가 아주 눈물 콧물을 쏙 빼놨어. 네가 이 여편에 평생 안 보고 산다고 해도 나 다 이해한다. 그래도 꼭 사과를 제대로 시키고 싶어서 내가 여기 끌고 온 거야. 그리고 큰애 너, 내가 너한테도 이번 기회에 단단히 못 박으려고 여기로 불렀다. 시아버진 시모를 제 앞에서 다시 한번 혼쭐을 내시더군요. 그리곤 고개를 돌려 이번엔 잔뜩 움츠러들어 있던 형님에게 소리치셨어요. 내 며느리 너희 둘 다 모두를 예뻐해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가운데로 중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근데 그건 내 아니란 생각이었어. 내가 큰애 너랑 네 시애미를 잘 단돌이 하지 못해서 네 시애미가 해선될 일 안 될 일 구분도 못하고 그런 일을 벌인 거 아니냐. 큰애 너 확실히 말해두는데 앞으로 또 작은 애 괴롭히거나 우리한테 이간질하려고 들면 나 너 안 볼 거다. 카페도 다 빼앗아 버릴 거야. 집안에 분란 일으키는 며느린 내 가슴 아플지언정 안 보고 사는 게 이 집안을 위한 일인 걸 알았으니까. 아버님, 왜 갑자기 불똥이 저한테 튀어요? 이번 일은 어머님 혼자 하신 일인데요. 전 항상 정말 집안을 생각해서. 당신 제발 그 가증스러운 혓바닥 좀 그만 놀려. 아버지가 정말 몰라서 당신 행동을 그동안 넘기셨겠어? 그리고 애초에 당신이 어머니한테 자꾸 이간질 해대서 우리 집안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더는 또 집안 어쩌고 얘기하기만 해봐. 진짜 나 가만 안 있어. 내 동생이 평생 날 얼마나 끔찍하게 지켜줬는데 그런 동생 아내인 재수 씨한테도 내가 얼마나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아내라는 사람이 돕긴커녕 중간에 자꾸 해방을 놔? 집을 완전 콩가루로 만들어? 이 모든 일의 원흉은 바로 당신이야. 그동안 나도 당신한테 경고할 만큼 했고 더 이상 다음은 없어. 당신 또 한 번 못난 짓거리 저질렀다간 아버지가 카페 안 뺏어도 내가 정리해버릴 거야. 그리고 당신하고는 당장 이혼 서류 쓰러 법원 갈 거야. 알았어? 당장 내쫓고 싶은 거 내가 애 생각해서 참는 줄이나 알아. 형님은 끝까지 억울한 척 연기를 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동안 제게 끝없이 미안해하며 참고 참았던 시숙은 그런 형님에게 이혼 선언까지 하며 마지막 초강수를 두시더라고요. 형님은 그래도 순순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억울했는지 이번엔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런 형님과 옆에 있던 시모를 번갈아 보며 말했죠. 사람은 항상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가족 모두가 두 사람에게 화를 내고 사과를 종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남을 시기 질투하는 일도 자식을 차별하는 일도 결국 남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일이에요. 그렇게 남을 괴롭히기 전에 제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 좀 하세요. 다들 도끼 눈을 뜨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제 말에 뭐라고 대꾸를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그날 시모와 형님은 시누이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울며 불며 제게 사과를 하고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 했죠. 그리고 더 황당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맞아, 아버님. 어머님 통해서 저 주신 150만 원이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감사 인사 드린다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뭐? 150?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난 분명 300만 원을 줬는데. 시아버진 시모를 통해 제게 150이 아닌 2배인 300만 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미처 산후조리원을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의미로 말이죠. 그런데 시모는 그 와중에 그걸 또 반절을 빼돌린 겁니다. 시모는 도끼 눈을 뜬 시아버지에게 덜덜 떨며 사실 그 돈을 형님에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둘째한테만 준 거 알면 큰애가 서운해할까 봐. 큰애한테 산후조리원 자체를 예약해줬는데 그걸 왜 서운해해? 그리고 큰애는 그걸 또 왜 덥석 받아? 당장 이 자리에서 둘째한테 이체시켜.
얼른! 형님은 정말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 몰래 꿀꺽하려고 한 그 돈을 저에게 이체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 시아버진 제게 퇴직금이라며 거액을 이체해 주셨어요. 아버님, 이건 너무 많아요. 안 많어. 그동안 네가 불평 한 번 안 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해줬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 너한테 이 정도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워. 이걸로 네 형님처럼 카페를 차리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라. 그리고 둘째야, 네가 성영이한테 과수원 일 그만두지 말라고 해줬다며? 네, 전 더 이상 어머님 마주치기 싫어서 안 가겠지만 남편까지 없으면 아버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연세도 일흔이 거의 다 되셨잖아요. 전 어머님은 미워도 아버님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에휴, 속 깊은 것 같으니라고. 그 와중에도 날 신경 써준 게냐. 고맙다. 역시 너밖에 없어. 이렇게 착한 너한테 그런 짓을 한 네 시애민 눈이 단단히 삐어도 삔개다. 난 앞으로 너랑 큰애 둘을 똑같이 안 예뻐할 거야. 나도 노력 많이 했지만 이젠 내가 더 예뻐해주고 싶은 며느리만 실컷 예뻐해주련다. 말만 요란한 큰애에 비해 넌 진심 어린 행동으로 날 위해준 거 잘 아니까 말이야. 그 뒤 저는 정말 사과 농장 일을 그만두었고 2년이 지난 지금껏 남편만 농장 일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건 이후 시모가 보기 싫어서 시댁에 가는 일을 최소화했어요. 평소엔 시아버지께만 자주 안부 인사를 드리며 밖이나 저희 집에서 따로 저희 아들을 보여드리곤 했죠. 그리고 가끔씩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는 제게 아무 말도 못하고 시아버지 눈치만 보곤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모와 절 절대로 둘만 두지 않고 항상 시모를 무서운 눈으로 감시하셨거든요. 시모는 그렇게 그 사건 이후 시아버지에게 구박을 받으며 살고 있죠. 그리고 형님 또한 정말 이혼이라도 당할까봐 제게 시비는커녕 찍소리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토록 뻔질나게 드나들던 시댁에도 시아버지께 크게 혼이 난 후론 불편해서인지 발길을 잘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거의 발길을 끄는 지 1년쯤 됐던 어느 날 시모가 제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얘 둘째야, 너 다시 사과 농장 일 좀 거들러 와주면 안 되겠니? 요즘 나 혼자 살리 말이야 새참 챙기랴. 네가 하던 일도 떠맡아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 좀 농땡이를 치려고 해도 둘째 너 귀한 걸 알아야 한다면서 네 시아버지가 두 눈 부릅뜨고 감시를 하더라고. 큰애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뭐라는지 아니? 덥고 피부 상해서 싫대. 어차피 가서 도와봐야 더 이상 네 시아버지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거고 더 이상 떨어질 콩고물도 없는데 왜 가야 하냐면서.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제 알았다. 알랑방기만 끼어댈 줄 아는 큰애가 아니라 내가 모진 소리를 해도 묵묵히 일 도와주고 견디려고 노력해주던 네가 진정한 며느리였다는 걸 말이야. 이미 벌써 떠났어요, 어머님. 그렇게 있을 때 소중함을 아셨어야죠. 전 병원에서 일 두고두고 못 잊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전 다시 농장 일을 도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뒤 시모는 절 볼 때마다 애절한 눈빛을 보내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무시하고 있어요. 시모도 양심은 있는지 차마 그 뒤론 제게 도와달라는 말은 못하더라고요. 대신 은근슬쩍 제게 잘 깎은 과일 한 조각을 건네며 은근한 눈빛을 보내는데 저는 아직 시모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막 아이를 낳은 저에게 했던 시모의 행동에 대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형님이 시모의 부탁을 거절한 뒤 시모와 형님의 사이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유일한 서로의 편이었던 두 사람은 그렇게 사이가 멀어진 뒤 시댁에서 겉도는 처지가 됐어요. 하지만 그 둘은 아랑곳 없이 명절에 모일 때마다 시아버지와 저희 부부 그리고 시숙과 시누인 도란도란 일상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비록 두 사람 때문에 가끔 불편한 공기가 오가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인 것을요. 아들을 낳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큰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 아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저는 시아버지께서 퇴직금 명목으로 주신 돈으로 편의점을 하나 차렸어요. 나름대로 근처 동네 중에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초기 투자금 대비 아쉽지 않은 수입을 거두고 있죠. 저는 앞으로 비록 시모에 대한 원망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항상 집안의 어른으로서 자식들을 아껴주려고 노력한 시아버지만큼은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해드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차별은 갈등을 낳고 그 갈등은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사연에 딱 들어맞는 말이죠. 차별로 인해 가족 전체 균형을 무너뜨린 시어머니는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살고 있고 그 갈등을 신나게 야기하고 부추긴 형님도 시숙님의 눈치만 보며 살고 있는 처량한 신세가 됐으니까요. 인생은 이처럼 뿌린 대로 고스란히 거두는 법이니 애초부터 마음씨를 곧게 쓰는 것이 결국 내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사연을 마치고 이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